새벽 5시 30분.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난 김소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부터 그녀의 몸은 스스로 이 시간에 깨어나도록 훈련되어 있었으니까요. 침실에서 나와 거울 앞에 서니 42세의 날카로운 턱선과 탄탄한 어깨가 보입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감출 수 없죠.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으로 향하는 길. 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운 발걸음을 비춰줍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소연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었죠. 그때 운동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릴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땀이 흐르고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그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죠. 헬스장 문을 밀고 들어서니 익숙한 철 냄새와 고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언니 일찍 왔네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후배 트레이너 지영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습관이야. 새 회원 상담 있다고 했지? 네, 9시에 와요. 박민준 씨라는 분인데 회계사래요. 건강검진에서 적신호 받고 급하게 등록하신다더라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수없이 봤습니다. 40대 중반 남성들이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의사에게 혼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경우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 기본은 똑같아.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러닝머신에 올라 속도를 조절합니다.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갑니다. 이 과정이 마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해요. 급하게 뛰려고 하면 다치고 너무 천천히 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9시가 되었습니다. 헬스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키는 평균 정도, 어깨는 구부정하고 배는 셔츠 위로 살짝 나와 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어요. 전형적인 사무직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준 씨죠? 김소연 트레이너입니다. 악수를 청하자 그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펜만 잡고 살아온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경고를 받고 억지로 온 겁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이런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과거에 운동 경험이 있다느니, 원래 체력이 좋았다느니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데 말이죠. 억지로 시작했어도 괜찮아요. 다만 생활 패턴, 식습관 전부 바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몇 시간 운동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는 소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꾸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죠.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고요. 혈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큰 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살입니다. 46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나이입니다. 더 이상 젊음이라는 방패막이로 몸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때죠. 결혼은 하셨어요? 이혼했습니다. 3년 전에요. 순간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였네요. 아이는 있으신가요? 딸 하나 있는데 전 부인이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죠. 민준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아픔은 충분히 겪어봤으니까요. 운동 경험은 정말 없으세요? 학창 시절 축구 조금 했던 게 전부예요. 회계법인 들어가면서부터는 의자에 앉아서만 살았죠. 야근이 일상이었거든요. 소연은 민준의 몸매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육은 거의 없고 체지방은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골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만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일주일에 몇 번 올 수 있어요?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소연은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부터 대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럼 오늘 기본 체력 측정부터 해볼까요? 러닝머신으로 이동합니다. 민주는 벌써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속도를 가장 느리게 맞춰놓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속도를 조금씩 높이자 민준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10분이 지나자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15분째 그는 러닝머신을 붙잡고 헉헉거렸어요. 그만하시죠. 아니에요, 조금 더.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연이 강제로 기계를 멈췄습니다. 민준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자마자 무릎을 짚고 헉헉거렸어요. 물 드세요. 물병을 건네주자 민준은 단숨에 반을 마셔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할 줄은 몰랐네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강해지면 됩니다. 소연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민준은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준다는 느낌.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줄 것 같은 든든한 말이죠. 소연도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회원들과는 뭔가 다른 설명하기 힘든 끌림 같은 것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월, 수, 금 저녁 7시는 어때요? 좋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민준이 헬스장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소연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편이 살짝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소연, 정신 차려. 그는 회원이고 나는 트레이너야. 그날 밤 소연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민준이 올지 만약 온다면 어떤 운동부터 시켜야 할지, 그리고 왜 자꾸 그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오르는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생각했어요. 규칙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월요일 저녁 7시. 헬스장 입구로 민준이 들어섭니다. 운동복은 새 것이었어요. 아마 어제 급하게 사온 모양이군요. 하지만 어색하게 몸에 딱 붙는 옷차림이 오히려 그의 초보자 티를 더욱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민준 씨 오셨네요. 운동복 잘 어울리시네요. 소연의 격려에 민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사실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한 대답이 귀여웠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운동기구들이 있는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기본 체력 측정을 제대로 해볼 거예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해야 해요. 민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요. 러닝머신 앞에 섰을 때 민준의 손바닥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일단 5분간 천천히 걸어볼까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분간은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3분이 지나자 민준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직은.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벌써 굵은 땀방울들이 맺혀 있었어요. 5분이 지나고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빠른 걸음 정도의 속도였지만 민준에게는 벌써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소연이 옆에서 호흡법을 알려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지시를 따라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숨이 가빠지는 게 역력했어요. 10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민준이 러닝머신의 손잡이를 꽉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소연이 재빨리 기계를 멈췄어요. 민준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자마자 무릎을 짚고 헉헉거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물 드세요. 물병을 건네주자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단숨에 반을 마셔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46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몸이 이렇게까지 약해진 줄 몰랐던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약할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소연의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민준의 표정에서 자존심 상해하는 중년 남성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강해지면 됩니다. 소연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미세한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볼까요? 매트 위에 누워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민준의 다리를 들어 올리며 자세를 교정해 줄 때 민준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터치를 받아본 게 말이에요. 여기 좀 아프시죠? 햄스트링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네, 많이 아파요. 앉아서만 생활하셔서 그래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풀어줘야 해요. 소연의 손이 민준의 허벅지 뒤쪽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아픈 것도 있고 그녀의 손길에 집중했어요. 많이 아프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시원해요. 스트레칭이 끝나고 샤워를 마친 후 민준은 로비에서 소연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첫날 치고는 잘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약한 줄 몰랐거든요. 소연은 민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이혼 후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비슷한 기분이었으니까요. 민준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5분도 못 뛰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달라져요. 몸도 마음도요.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법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 비가 오네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날씨가 좋았는데. 민준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로 바래다 드릴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택시 타겠어요. 이 시간에 비 오는 날 택시 잡기 힘들어요. 그냥 태워다 드릴게요. 결국 민준은 소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차분한 향이었죠. 민준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어요. 어디로 가시면 돼요? 강남구 쪽이에요. 정말 괜찮을까요? 멀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 근처 살아요. 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리며 차 안에는 은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회계 일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특히 세무 시즌에는 밤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가족들도 걱정하시겠네요. 순간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 소연도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괜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인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트레이너님은 늘 이렇게 회원을 챙기시나요? 소연이 잠시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걱정돼서요. 본인 건강보다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걱정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준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말을 들어본 게 말이에요.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간 아내와는 서로 걱정하기보다는 지치고 상처 주는 말들만 주고받았었죠. 이혼 후 3년간은 그냥 혼자 살아왔고요. 감사해요. 정말 오랜만에 누가 걱정해 준다는 말을 들어보네요. 소연도 민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민준 씨, 아파트 앞이네요. 네,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차에서 내리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트레이너님. 아니 소연 씨. 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소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을 민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어요. 우산 없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뛰어 들어가면 돼요. 민준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왜 이렇게 그가 신경 쓰일까요? 단순히 트레이너로서의 책임감일까요?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계속 민준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할 때 그의 진지한 표정,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말에 보여준 그 순수한 감동. 김소연 정신 차려.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동정심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민준도 잠들기 전까지 소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그 말. 정말 오랜만이네. 이런 기분.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히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관심 이상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민준은 회사에서도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연의 격려, 그녀와 함께한 차 안에서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 준다던 그 따뜻한 말들. 박 차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동료의 말에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동을 시작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운동 때문이 아니라 소연 때문이라는 것을. 벌써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몸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어요. 처음 헬스장에 왔을 때의 그 축 늘어진 어깨와 나온 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턱선은 날카로워졌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눈빛이었어요. 박 차장님, 요즘 완전 달라지셨네요. 뭔가 생기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회사 동료들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지도 않고 야근을 할 때도 전보다 활기가 넘쳐 보였거든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확실히 밝아졌어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운동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 그 시간이 되면 민준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소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트레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운동할 때 건네는 격려의 말, 자세를 교정해 줄 때 스치는 손길,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미소만 봐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가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은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민준의 모습은 이제 제법 안정적이었습니다. 30분을 뛰어도 예전처럼 헉헉거리지 않았어요. 소연도 민준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10분도 못 뛰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달라졌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민준이 오지 않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을 가르칠 때도 자꾸 입구 쪽을 바라보며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소연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화장품이라도 바꿨어요? 후배 트레이너 지영의 말에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하지만 거울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끝낸 민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준 씨도요. 오늘은 특별히 좋아 보이시네요. 사실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요?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부장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소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 운동 덕분인 것 같아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요. 하지만 민주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소연 때문에 삶에 활력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오늘은 축하 겸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실까요? 소연이 제안했을 때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회원님이 좋은 소식이 있으셔서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헬스장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곳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소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신감도 생기셨고 표정도 밝아지셨고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민주는 소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 소연 씨 덕분이에요. 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소연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소연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건강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연 씨를 만나는 게 더 기대돼요.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네요. 식당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우리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 관계를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소연 씨가 좋아요. 소연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민준 씨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워요.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 PT가 끝날 때까지만요. 소연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에게 마음을 고백한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 성급했을까요? 그녀를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민준 생각만 했어요. 5년 전 이혼 후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또다시 아픈 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문자를 보냈어요. 소연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산에라도 갔다 올까요? 운동 삼아서요.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남산은 어떠세요? 부담스럽지 않고 경치도 좋거든요. 남산 등산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걸어 올랐어요. 민준의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등산은 조금 벅찼거든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예전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지금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네요. 중간에 벤치가 있는 곳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어요.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보는 것 같아요. 민준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소연 씨. 네? 어제 제가 한 말 부담스러우셨죠?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럽다는 게? 제 마음도 민준 씨와 비슷해서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민준이 소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연이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소연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준 씨. 사실은 운동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매주 월, 수, 금이 되면 설레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준 씨가 오지 않는 날에는 왠지 허전해요. 그럼. 하지만 우리는 트레이너와 회원이에요. 선을 지켜야 해요. 그럼 PT가 끝나면 그때는 괜찮을까요? 소연이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민주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소연 씨,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그런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 씨, 저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우세요? 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민준이 소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 감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PT가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트레이너와 회원으로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약속해 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두려우면서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믿음. 그리고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확신.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남산에서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트레이너와 회원이라는 선을 지켜야 했죠. 하지만 그 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저녁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만난 두 사람. 안녕하세요, 민준 씨.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지난 주말 남산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둘 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상체 운동 위주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소연이 민준의 자세를 교정해 줄 때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둘 다 미세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어요. 이렇게 어깨를 뒤로 빼시고 소연의 손이 민준의 등에 닿았습니다. 민준은 운동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요. 호흡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호흡은 운동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가빠지고 있었어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였습니다. 소연이 보조를 서면서 민준의 바로 위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 씨, 괜찮으세요? 네. 민준이 황급히 바벨을 올렸습니다. 소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집중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끝낸 민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소연이 다가왔어요. 민준 씨, 오늘 좀 어색했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하지만 둘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어요. 차로 바래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하철로 가겠어요. 민준이 거절하려 했지만 소연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 그쪽 볼 일이 있어서요. 같이 가요. 차 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그런지 모든 게 민감하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 우리 이상하지 않나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지난주까지는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식돼요. 운동할 때도 대화할 때도. 민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자꾸 의식하게 돼서. 운동에도 집중이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 많이 혼란스러워요. 5년 동안 이런 감정 자체를 차단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연 씨 생각만 해요.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PT가 끝날 때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는 거죠. 어색해도 힘들어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죠.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 미묘한 줄다리기를 시작했어요. 수요일 운동. 오늘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볼까요? 네. 러닝머신 위에서 나란히 뛰는 두 사람. 소연이 민준의 러닝폼을 체크해 주면서 말했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네요. 다 소연 씨 덕분이죠. 그 순간 소연의 발이 살짝 꼬였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소연의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도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또다시 그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소연이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소연, 정신 차려. 이래서는 안 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준과 함께 있을 때면 자꾸 설레고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금요일 저녁. 운동을 마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소연이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 우리 선을 넘지 말자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네. 트레이너도 회원도 아닌 그냥 김소연 씨와 박민준으로요. 소연이 웃으면서도 마음 깊숙이 요동쳤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직업적 원칙이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30분만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 마셔요. 결국 소연이 승낙했습니다. 헬스장 근처의 작은 카페.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노 드시죠? 네. 민준 씨는 어떤 거 드세요? 저도 아메리카노요. 커피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헬스장에서 만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 같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민준 씨, 평소에는 뭘 하고 지내세요? 운동 말고요. 별거 없어요. 집에서 TV 보거나 책 읽거나. 요즘에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많이 봐요. 아, 그래서 운동할 때 질문이 많으셨구나. 네, 궁금한 게 많아서요. 소연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영화 보거나 음악 듣거나.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발라드요. 예전에는 댄스 음악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잔잔한 게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 바뀌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민준 씨는요? 저는 원래 클래식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발라드도 자주 들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운동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일상과 취향에 대한 이야기였죠. 민준 씨, 이혼하시고 나서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게. 갑자기 진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모든 게 어색하고 외로웠죠. 저도 그랬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외로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운동하면서 생활 리듬도 생겼고 목표도 생기고. 목표요? 건강해지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준 씨, 죄송해요. 또 이런 말 하게 되네요.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마음을 여는 게. 왜요? 소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전 남편. 바람을 피웠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됐고, 그 후로 사람을 믿는 게 어려워졌어요. 소연 씨. 특히 남자분들이요.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민준이 소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 전 아내도 결국 다른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가 봐요. 네. 하지만 소연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믿어보고 싶어져요. 정말요? 네. 소연 씨는 다른 분들과 다르거든요. 소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서두르지 말고.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카페에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노래 같네요. 민준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노래라니. 이 카페, 이 시간, 이 노래. 나중에 우리가 함께했던 첫 번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소연도 웃었습니다. 진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럼 PT 끝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만나면 될까요? 가끔씩만요. 네, 좋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는 안 돼요. 헷갈려요. 알겠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준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소연 씨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도요. 민준 씨도 헬스장에서와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더 자연스러우세요. 편안하고.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각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선을 확실히 긋는 게 나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늘의 시간이 소중했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하지만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울 뿐이었죠. PT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민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 헬스장에 왔을 때 한 바퀴 뛰기도 힘들어했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다. 대신 단단해진 어깨, 탄력 있는 몸매,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생기 넘치는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트레이너로서의 성취감? 아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었다. 민준이 스쿼트를 마치고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내게 다가왔다. 소연 씨, 오늘로 마지막 수업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매일매일 세어가며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솔직히 처음엔 몰랐어요. 민준이 웃었다. 6개월 전엔 볼 수 없었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웃음이었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고. 회사 동료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네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대화가 끝나면 공식적인 관계도 끝난다는 것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연 씨. 나는 그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운동 덕분에 건강도 삶도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망설였다.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제 마음은 더 큰 걸 얻었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닥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당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6개월 동안 강해진 몸과 달리 지금 그의 마음은 처음 헬스장에 왔을 때처럼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숫자 뒤에 숨는 삶 말고 이제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혼 후 5년간 단단히 쌓아 올린 내 마음의 벽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나도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금세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웃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6개월 동안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소연 씨도 마음의 준비가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묘하게 좋았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갈 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정류장 건너편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내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나는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나는 그에게 작게 손을 흔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내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42세. 이혼 후 5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비 많이 맞으셨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진짜로.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나도. 용기 낼 수 있을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했다. 예전엔 비 오는 날이면 우울하고 외로웠는데 오늘은 달랐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민준을 만나면서 바뀐 건 그의 몸만이 아니었다. 나도 변하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아직은 두렵다. 다시 사랑한다는 것,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희망이라는 이름에 다시 뛰기 시작한 내 심장이. 내일부터 민준은 더 이상 내 회원이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오히려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우리 둘의 새로운 길이.